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에 대규모 선물 매수가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기간의 현물 매수 상태는 어땠을까요? 지난주 기간들의 암호화폐 투자 상품 흐름을 살펴보면 총 920만 달러의 작은 유입을 보인 반면 거래량은 주간 8억 6,600만 달러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암호화폐 상승이 기관들의 투자 상품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유입량은 1천만 달러로 작았고 비트코인 숏 투자 상품은 총 150만 달러의 유출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는 560만 달러의 유입을 보임에 따라 8주간의 유출로부터 벗어나며 투심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 암호화폐 종합투자 상품은 320만 달러의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주차 유출액은 총 1,600만 달러입니다. 알트코인에서는 솔라나와 폴카닷이 각각 130만 달러와 40만 달러의 유입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최근의 상승의 주된 원인은 드러난 기관들의 매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선물 포지션 위주로 베팅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 단기 조정 리스크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간 무려 25%가 상승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CPI 데이터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도 물론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1시간 차트의 최근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해드린 두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떤 이유로 인해 뚝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았고 그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1시간 차트의 변화이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급등과 급락은 아닙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미세한 측면에까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일봉 차트로 확인한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최근의 비트코인 상승이 큰 시간 프레임에서도 정확히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현재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지지선의 위협을 받고 깨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큰 랠리를 벌인 것이고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잠시 멈춤에 따라 암호화폐 랠리도 숨고르기를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을 포함한 다른 자산들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암호화폐입니다.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 또한 암호화폐죠. 그렇게 지난 일주일간 미국 증시보다도 암호화폐의 상승률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결국 올해 중에 달러 인덱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방향도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근 모건 스탠리는 2023년 말의 달러 인덱스 예상치를 기존의 104에서 98로 하향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에서 녹색 선이 위치한 곳이 104이고요. 빨간색 선이 위치한 곳이 98입니다. 이전의 전망대로라면 현재보다 높은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예측치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지지선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는 수치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마지막으로 98이었던 때는 작년 3월이고요. 이전으로는 2020년 5월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상당한 랠리를 펼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미니 불장이 되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찍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2021년 1월에서 5월입니다. 2021년 상승장의 정점을 찍었던 순간이죠. 물론 그 이후로 크립토 시장은 이전의 중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상승 랠리가 있었지만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점 때문에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도 결국엔 상승장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달러 인덱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죠. 최근 달러 인덱스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국채 매수 데이터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1월 13일부터 10년물 국채금리를 0.5% 내로 유지하기 위해 13조에 달하는
일본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달러 자산을 팔았다는 뜻인데요. 예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타 국가들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국 국채를 사들이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비롯한 달러 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다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통해 읽어야 할 다른 인사이트는 일본이 지금의 매수를 장기간 이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현재 속도로 1월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일본 국채를 사들인다면 1월 한 달에만 26조엔을 사들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시죠? 26조엔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조 1850억 원입니다. 이제 느낌이 좀 확 오시나요? 250조면 대한민국의 한 달 총 생산량보다도 큰 액수인데 그 정도의 규모의 지출을 매달 지속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 일본 중앙은행이 달러 자산 매각을 멈추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단기간으로 튀어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크립토 시장 또한 또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가겠죠. 그 부분에 유의하시되 달러 인덱스의 올해 전망은 계속해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모건 스탠리의 예측을 통해서 짐작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거래량입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루나 사태, 쓰리오르 캐피탈 파산, 그리고 FTX 사태가 터졌을 때 옵션 시장의 거래량이 튀어올라왔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일반적으로 옵션 거래는 다른 트레이딩에 비해 장기 전방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루나, 쓰리오르 캐피탈, FTX의 경우는 시장의 장기 전망이 어두우며 하락하는 국면에서 옵션 거래량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상승세를 보이는 지금 옵션 거래량은 왜 튀어오르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죠. 옵션 시장의 성격상 단기보다는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추세는 개인보다는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마주한 상태이기에 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이들이 조정을 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모두의 부정적인 예측을 뒤집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고점 이후로 비트코인은 최대 77%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악재가 터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졌죠. 하지만 시장의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바로 세력 입장에서는 치고 들어오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을 들어올리기가 쉽죠. 이때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숏 배팅을 하는 이들이 붙어주면 그들의 숏 청산으로 인해 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락 지장의 끝에서 85일 만에 230%의 상승을 보여줬던 2019년 초에도 시장의 전망은 암담했습니다. 대다수가 비트코인은 망했다고 말했죠. 그러니 상황에 따라 선물 투자로 숏 배팅을 할 수는 있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현물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간에 비트코인 역사의 반감기 데이터를 통해 봤을 때 현재는 하락장에서 상승장의 초입으로 전환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주봉 차트상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확인된 상태죠. 이외에도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음을 알리는 온체인 데이터들은 많습니다. 마지막 큰 하락이 있을지는 그건 아무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큰 하락을 기다리며 숏배팅에 목매다가는 상승의 큰 흐름 속에서 큰 기회 손실을 입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성 판단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 일부 여유 자금으로 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산은 현금으로 현물을 모아가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단기적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절대로 몰빵은 하지 마시고요. 좋은 저점을 줄 때 현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2023년에는 어떤 코인을 모아야 할지는 최근 영상에서 자세히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이더리움과 레이어2 프로젝트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일 것이며 게임과 관련된 P2E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큰 잠재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AI와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레이어2와 관련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폴리곤이죠. 작년 한 해를 거치며 레이어1 프로젝트들의 상대적 메리트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폴리곤은 계속해서 내실을 따지며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호재와 폴리곤 자체의 호재 모두
폴리곤의 상승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폴리곤이 중요한 최선의 저항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랠리가 여기서 조정 없이 25K까지 상승을 이어간다면 그 흐름 속에서 폴리곤이 이 단기 최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상당의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폴리곤이 추세선을 돌파하며 거래량이 붙을 때 추세 매매를 해보시거나 비트코인과 함께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는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중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인덱스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방향성에 따라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도 정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돈봉남 멤버십 패밀리 톡방에서 수시로 달러의 흐름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돈패밀리 여러분들 모두가 제대를 복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DBN 컴퍼니 공부방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참여 못하시면 한 달을 넘게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이번엔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전 트레이딩을 알려드립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봉남 에듀케이팅 트레이딩 대회도 오늘부터 신청받고 있죠.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요. 이 대회 또한 참여하시면 트레이딩 실력을 쑥쑥쑥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라이브에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